이태원은 조선시대 초부터 존재했던 한양 도성에서 가까운 여권인 이태원에서 그 지명이 유래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이태원은 여행자와 관리들을 위한 숙소 역할을 하였으며 한양 도성의 관문으로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근현대 시기 외국군들이 주둔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이태원은 외국인 관광객과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지구로 발전하면서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와 상업활동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용산 미군 캠프의 반환으로 인해 이태원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개발과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태원의 미래의 모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용산구는 이를 고려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29일 헬로윈 축제 기간 중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아픔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변천 과정을 거친 이태원은 현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독특한 문화와 상업활동이 어우러진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도성과 지방 간의 교통과 통신이 국가 운영상 기묘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역할을 한 것이 역이고 원은 숙박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세종 1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조선 초기 전국에서 540개의 역이 운영되었다고 하며 중종 25년에 편찬된 신증 동국여지승남에 의하면 당시 전국에 무려 1310개의 원이 설치되었는데 대개 충청도 이남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 근처에는 4개의 원이 있었는데 흥인문 밖에 위치한 보제원, 돈이문 밖 흥제원, 광인문 밖 전관원, 그리고 숭례문 밖에 있는 이태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방에 있던 원 가운데 조치원, 장호원, 사리원, 인덕원, 퇴계원 등은 아직까지 그 이름이 지명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태원의 위치는 지금의 이태원과는 거리가 조금 떨어진 용산고등학교 정문 앞이며 현재 이곳에 이태원지라는 표석이 남아 있습니다. 원은 국가의 공식 사신이나 관리 그리고 일반 여행자들이 이동할 때 숙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태원은 한양 도성의 남쪽 관문 역할을 하면서 경기도와 충청도 방면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숙소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태원은 당시 외국 사신과 교류가 잦았던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의 사신들이 한양으로 들어올 때 이곳을 지나갔으며 조선 후기에는 일본인, 중국인 등의 왕래도 있었습니다. 이태원 인근 지역은 군사적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한성부의 외곽 방어를 위한 군사시설이 있었으며 또한 일부 기록에 따르면 전쟁 포로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살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태원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남쪽으로는 용산, 경강을 통해 충청도,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와 연결되었고 북쪽으로는 도성 중심부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이태원은 상인, 여행자, 외국인들이 거쳐가는 길목이었으며 상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들어 전국적으로 상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태원은 점차 물류와 유통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양 도송 외곽 지역으로 인식되었고 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외국인, 포로 출신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남았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여권과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했던 이태원이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일본군 기지 및 일본인 거주지역으로 변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이국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일제는 한반도의 주요 거점에 일본군 기지를 배치하였습니다. 용산과 이태원 지역은 이러한 군사 전략의 중심지였으며 이태원 일대에 일본군 부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용산 일대에 일본 육군 조선군 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이태원은 일본군이 자주 왕래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태원에 일본군 병사들과 장교들이 거주하는 시설이 생겨났으며 이들을 위한 상업시설과 유흥가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일본군은 경강과 이태원 일대를 군수 물자 창고, 훈련소, 병영지구로 활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곳에 있었던 조선인 주거지는 점차 축소되었으며 일부 조선인들은 이곳에서 강제 노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태원과 용산 일대는 일본인들의 주요한 거주지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일본군과 총독부 관리들의 가족, 그리고 일본 상인들이 이태원으로 이주하면서 일본식 가옥과 상점들이 대거 들어섬에 따라 한양 도성 내 전통적인 한옥마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였습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는 일본인 중심의 상업시설, 공공기관, 학교 등이 세워졌으며 일본인들의 거주지역이 확대되면서 원래 이곳에 살던 조선인들은 한남동, 보광동 등의 다른 지역으로 밀려났습니다. 일본군과 일본인 상인들이 몰려오면서 그들을 위한 주점과 유곽이 형성되었는데 1930년대 후반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면서 군인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유흥업소들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해방 후에 일본군이 물러가고 미군이 주둔하면서 유흥가는 확장되었고 이태원이 우리나라 유흥문화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태원은 풍수 지리적으로 명당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입니다. 배산 임수와 좌청룡 우백호의 조화가 완벽히 갖춰진 곳으로 오래전부터 길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태원에는 외국 대사관이 밀접해 있으며 이웃한 한남동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 부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가 불과 100년 전 무렵에 대규모 공동묘지였다는 점은 대단히 뜻밖이며 의외의 사실입니다. 조선 후기부터 이곳 일대에 묘지가 대규모로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곳이 명당터라는 점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이태원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조선인들은 물론이고 일본인들을 위한 공동묘지가 운영되었습니다. 이태원 공동묘지는 1920년대 초반 운묘의 기수가 2만 기를 넘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1930년대 접어들면서 무려 4만 기를 초과하여 오늘날의 이태원과 한남동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당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체 분묘 면적이 최소 12만 평 이상으로 축구장 약 55개의 규모이며 경성에서는 현재 은평구 신사동에 위치한 신사리 공동묘지, 송동부 신당동의 신당리 공동묘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그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일제는 이태원 공동묘지를 군용기지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1935년에서 1936년에 걸쳐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많은 묘지들을 강제 철거하여 망우리와 미아리 등의 공동묘지로 이전하거나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고가 없는 묘가 28,000개나 나왔는데 그중 1920년 9월 28일 모진 고문으로 옥사한 유관순 열사의 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제의 지독한 감시하에 그의 시신을 이태원 공동묘지에 봉안하였는데 이미 부모가 모두 순국하고 오빠가 투옥되어 무연고 묘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공동묘지가 망우리로 이전 처리되는 과정에 유골이 유실되었고 정황상 다른 무연고자들 유해와 함께 합장묘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이 흘러 오늘날 이곳에 뛰어난 풍수와 우수한 입지 때문에 부유층들이 그들의 주거지로 삼아 모여들었습니다. 이렇듯 한국인에게 있어 죽은 자와 산 자가 하나의 공간을 시대를 관통하여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중첩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공간 활용 방식으로 좋은 기운이 흐르는 곳이 생자와 망자 모두에게 이롭다고 보았습니다. 좋은 터에 조상의 묘를 두면 후손이 번성하고 그곳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모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삶과 죽음이 분리된 개념으로 여겨지는 반면 유교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의 정신세계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신세계에서는 삶과 죽음의 연속성이 있으며 장소가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태원의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의 공간인식과 삶과 죽음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현대 도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지속되고 변모하는지를 보여주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